우리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우리 김상욱 후보랑 같이 네. 울산 시내라고 해야 될까? 아무튼 울산 지역을 거닐면서 함께 해주신 분이 있는데 네. 송영길 전 대표 이제 함께 해주셨잖아요. 아,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때 굉장히 유세 현장에 많은 분들도 이제 보면은 관심을 표하셨죠. 예, 맞습니다. 네.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울산이 쉬운 선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4대 선거운동 개혁을 주장하고 있는데 선거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4대 선거운동 개혁 네거티브 마터도 없이 정책만 얘기하겠다라고 먼저 얘기하는 건 이거 무장해제서는 비슷해서 공격을 더 받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조직선거, 새 선거 안 하겠다. 자리 약속, 이권 약속도 없다. 클린 선거 하겠다. 그러면 되게 고독해질 뿐만 아니라 내 편이 될 수 있는 사람도 적으로 바뀝니다. 네. 또 유세차 안 쓰겠다 하는 순간에 저에 대한 홍보 수단도 사라지고 분위기를 못 만들게 돼요. 뭐 등등등 사실은 되게 좀 어려운 선거운동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쉽지 않은 원래 험진데다가 선거운동 방법도 험해요. 그런데 성유리 선배님이 일부러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열심히 도와주신 예, 거고 일부러 보니까. 내려오셔서 네. 밤차 타고 또 올라가셨잖아요 보니까. 네, 오셔가지고 하루 종일 네. 막 피곤해서 막 쓰러지기 직전인 거 보이는데도 정말 열심히 진심으로 우리 상욱이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네. 김상욱은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다니셨는데 너무 감사했고 좀 이게 이런 모습들이 공적 의리가 아닐까. 그러니까 송일 선배님이 저를 예뻐해 주시는 게 뭐 제가 뭐 밥 사드린 적도 없고요. 네. 정말로 이제 예. 공적 의리다. 밥을 사야겠는데 내가 보기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송영길 선배님하고 저하고는 어떻게 보면 정말 힘들 때 인연이 맺어졌습니다. 작년 1월 제가 정치적으로 완전히 고립되고 물리적인 살해 협박도 있고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모든 걸 포기하고 오로지 윤석열 타도에만 매달려 있을 때에 완전히 고립돼 있었죠. 송영길 선배님 그때 감옥에 계셨고요. 모든 억울함을 다 멍에로 안고 혼자 민주당에서 나오셔서 혼자 그걸 다 감당하고 그때 이제 계셨는데 옥중에도 편지 주고받으시고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서로 진심이 통한 거죠. 아니 근데 이제 사실 보면 김상우 네. 후보는 울산시장이 이제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단수 후보가 된 상황인데 네. 그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네. 아직도 사실은 어디에 나와야 될지에 대한 그 사실은 결정이 없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것도 좀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견을 좀 제시해 주십니다. 저는 사실 좀 우리 민주당 지도부에 좀 부탁이 있습니다. 간곡한 부탁인데요. 우리가 지켜야 할 사람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송영길 선배님 그 억울한 세월을 당에 조금 더 누가 되지 않게 혼자 감당하셨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 지키기 위해서 지역구도 내놓으셨고 그리고 지금 다 밝혀졌잖아요. 잘못된 기소였고 실체도 없는 항소심에서 일이었다. 무죄가 됐잖아요. 그리고 예, 실제로 절차뿐만 아니라 실체적으로도 잘못된 것이라는 판단이 다 났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민주당으로 왔으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영웅의 귀환 아닌가요? 이렇게 선당후사한 분 당에서 챙겨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근데 이런저런 정치적 고려 때문에 본인은 다시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싶은데 기회를 받지 못한다면 좀 우리 후배들 보기에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이것도 우리 당의 역사인데 어떻게 기록될까요? 네. 전 그래서 송영길 선배님이 해당행위 한 게 아니잖아요. 당을 위해 모든 걸 바치셨고 그리고 돌아왔으면 제자리에 네. 좀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강구가 아니 저는 오늘 부탁이 사실은 있습니다. 미국 이제 떠나셨잖아요. 제가 오전에 통화했어요. 네. 왜냐면 보니까 이제 어디 신문지상을 봤더니 이 통화한 기록이 있길래 전화드려가지고 이제 처음에 못 받으셔 콜베이 공항에서 왔는데 그 보니까 20일 날 또 공교롭게 돌아오시는데 아마도 이제 민주당의 광역단체장 후보 이제 절차 마무리가 그쯤 되는 것 같고 아마도 당에서도 재보선 이제 교통 정리가 그때쯤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여전히 좀 약간 불확실한 상황이라는 게 어디로 갈까 지금 사실 유권자들이 너무 불가측한 상황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 그 제가 광주까지 심지어 얘기 나오니까 그건 물어봤어요. 아니 광주 얘기까지 나오는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인지 물어봤더니 광주는 저한테 한마디로 딱 정리한 게 거기는 제가요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는 거라고 그러더라고. 어떤 거냐면은 본인이 이제 그 김영록 지사 후원회장 됐는데 김영록 지사가 될 거기 때문에 거기가 안 빈다는 거야 광산이 민영배가 지역가 그렇기 때문에 언론이 자꾸 이제 안 간다고 얘기하는데 못 가는 거다라고 정리를 딱 해주더라고 보니까 네. 아니 근데 의리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네, 의리가 송영길 있으세요. 대표는 인천 사람이죠. 인천 사람이고 네.
제가 90년대 송영길 변호사 시절에 인천에서 첫 인터뷰를 아, 했어요. 그래요? 95년인가 96년인가 뭐 하여튼 뭐 그 무렵인데 그때 이제 인권 변호사 하면서 노동 사건 이런 거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인천시장 했죠. 인천에서 평생 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을 가본 적이 없어요. 물론 광주 대동고등학교 출신이고 1980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김용범 정책실장하고 두 분이 같이 고등학교 학생운동을 했어요. 맞아. 예. 5.18 때 그거를 다 목전에서 겪은 분들이고 내 안에 광주 있다. 이제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광주를 평생 가슴에 안고 사시는 분이지만 이분의 삶의 터전은 인천인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이재명 대통령한테 양보하고 그리고 그 파리로 그 애들 가르치러 갔는데 갔다가 느닷없이 돈봉투 사건 나서 당신 검찰 왜 있냐 수사받고, 빨리 네. 와라 해서 수사받고 기소돼가지고 구속됐다가 풀려나가지고 이제 개항으로 돌아갔는데 이제 그 사이에 김남준 전 대변인이 거기서 출마를 하겠다고 하니 가만히 있어봐 나는 어디로 가야 되나 그래서 갑자기 뭐 느닷없이 광주로 가라 뭐 그 저 뭐야 저 누구죠 저기 우리 시장 후보 누구 박찬대. 얘기하시는 거죠? 박찬대. 네, 박찬대 의원 지역구 연수갑까지 거론이 되고. 연수갑으로 가라. 근데 네. 거기 또 박남춘 전 시장이 준비 중이고. 일찌감치 했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디로 가라는 거야. 지금 보니까 이제 이런 한안감 거죠. 얘기도 계속 나오던데 그러니까요. 아마 비어져 있다 보니까 그게 근데 이게 네. 무슨 사람을 돌려막기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퍼즐 맞추기 이거는 하듯이 이렇게 다니는데 맞지 않죠. 사실은 말씀해 주신 대로 송영길 대표가 원래 인천 사람이고 인천에서 노동운동 그리고 평생 정치를 했기 때문에 인천에서 가는 게 맞죠. 그리고 그게 이제 인천 시민들에 대한 예의이기도 한데 그 당이 이제 어떤 필요에 따라서 돌려받기를 하면 오히려 또 좀 문제가 생길 것 같긴 그리고 한데 어떻게 지금 보면- 상황은 매우 어려운 것 아니, 같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중진 의원인데다가 당을 위해서 희생도 많이 했고 실제로 이제 이분이 대선 후보 자원이기도 하자 그러면은 맞습니다. 자꾸 어디다 껴넣듯이 뭐 이렇게 빈대가라 이런 게 아니고 적절한 예우와 뭔가 격식을 갖춰가지고 뭐 극진한 건 아니더라도 배려심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은 좀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느낌에는. 예. 실제로 송영길 전 대표님께서는 20대 특히 민주당을 싫어하는 정서가 있는 20대들에게도 굉장히 큰 확장성과 지지를 가지셨던 그래요? 분이에요. 네. 실제 당대표 하실 때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정말 소통이라든지 그러니까 민주당이 보통 이제 민주당을 싫어하는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소통 안 된다. 그리고 뭐 능력 없다. 그리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한다.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완전히 오해를 깼고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도 20대들의 민주당 지지율이 가장 그 정당 지지율로는 추세가 좋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랬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확장성이 있는 분이고 또 실제로 민주당의 미래라든지 이런 것들을 되게 잘 설계해 나갈 수 있는 중진 의원이고 되게 소중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계속 저도 막 방송 다니면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송영길 전 대표님이 마치 뭐 당이 가라는데 그러니까 밀려 밀려 떠밀려 떠밀려 가는 것처럼 이렇게 가는 거는 이렇게 되면 자주 얘기 나오지만 청년들이 뭘 생각합니까? 아, 당을 위해서 희생하면 저렇게 되나? 아, 예, 그런 이런 케이스가 된다. 네, 이런 네. 생각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느낌을 주면 안 되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결국 소통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당과 송영길 전 대표님이 얼마만큼 소통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한 점이 크고 글쎄요. 저는 좋은 케이스를 남겨야 된다고 봅니다. 아유, 저는 저 후보라서 말 아껴야 되는데. 저 대표님 저 미워하면 안 되고요. 근데 우리 송영길 전 대표님 좀 챙겨 그건 주셔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아, 진짜로. 왜냐면 네. 우리 동생이 얘기한 것처럼 이것도 하나의 전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선당 후사하고 모범이 되고 네. 그러고 나서 정말 당을 맡은 사람 또 당의 어른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전통인데 이거 안 챙기면 다음에 똑같은 일이 있을 때 누가 안 누가 그럽니까? 그렇습니까? 맞아요. 예, 예. 좀 그래서 좀 그러고 말씀처럼 당 대표 하셨던 분이십니다. 인천시장 하셨고요. 국회의원은 또 얼마나 오래 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긴 기간 동안 또 얼마나 잘하셨습니까? 저 집에 가봤거든요. 진짜 청렴해요. 아, 집에 살고 계신 집에. 네. 네. 그 진짜 청렴해요. 유명하잖아요. 예. 네.
근데 와인 주시더라고요. 청년한테 집에서 어디가 와인은 나와. 보니까 이게 지금. 저는 마신데 즐길 줄 아셔. 그래서 농담입니다. 근데 저는 계속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치가 비겁해서 안 됩니다. 정치가 비겁하면 국민들이 어디다 마음 줍니까?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옳고 그름 또는 가야 할 길을 외면해 버린다면 네. 국민들께서 어디다 마음 줍니까? 그래서 비겁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후보인데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나 힘들어. 아니,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네, 근데 이거는 이제 김상 돌아보니까, 후보님한테도 많은 지지자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김상 후보를 이렇게 당에 두면 안 된다. 또 김상 후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거 똑같이 당원분들이 많이 맞아요.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계속적으로 당사자들이 이런 어려움을 말씀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얼마나 안 좋은 일이에요. 저는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기자로서 공천 과정들을 여러 번 봐왔는데 은근히 이걸 사실은 그 지도부나 이렇게 공천에 관여하시는 분들이 게임하듯이 하는 경향이 있어요. 마치 이제 이게 밀고 당기고 뭔가 수를 쓰고 이런 것들을 사실은 뭐 이렇게 그 일정 같은 것들을 자기가 그린 그림대로 가길 바라는 게 있는데 무엇보다도 후보들에게 필요한 거는 불확실성을 빨리 제거해주면 그 후보들이 남은 기간에 굉장히 열심히 주력해서 선거를 치르는 게 중요한 거고 더군다나 김상 후보 얘기를 거듭 드립니다만은 이런 지역일수록 지도부가 빠르게 정리해주고 기회를 주는 게 전 맞다고 봅니다. 그런 미덕을 바라는 겁니다 지금은. 네, 지도부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도부도 머리가 빠질 것 같아요.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뭐 네. 여기저기 막 이렇게 전체 전국에 판을 놓고 네. 그 상황을 핸들링을 해야 되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또 이제 송영길 대표 386 세대잖아요. 386 세대는 선당우사하면 그냥 희생이에요. 네. 네, 그리고 뭐 당이 가라는 대로 가겠다. 이제 초지일관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그렇게 오래 정치했으니까 전국구다. 예. 그래서 뭐 어딜 가든 경쟁력 있는 후보 아니냐, 대선 후보급인데 뭐 이런 얘기도 당에서 하는데, 여하튼 중요한 거는 큰 탈 없이 이 공천이 잘 마무리되는 건데, 제가 보기엔 황희 위원장이 많이 힘들겠다. 전략공관위원장 힘들 것 같다. 싶습니다. 예. 오늘 설문조사 결과 발표해 드릴게요. 2,400명 넘게 투표해 주셨는데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우리 송영길 전 대표의 국회의원 재보선 출마 예정지에 관심이 쏠리는데 어디로 가야 될까요? 크게 4개 선지를 드렸고요. 하나는 경기 하남갑, 두 번째는 인천 계양을, 세 번째는 인천 연수갑, 네 번째는 다른 지역구였는데 응답자의 과반인 56%가 인천 계양을로 가야 된다. 답해 주셨고 경기 하남갑이 22%, 연수갑이 18%, 다른 지역구가 5%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동남풍의 그 저작권자인 김상우 의원의 말을 듣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경형의 네. 정치 비상구가 상당히 배력 있구나 하는 생각을 예. 못 드겠습니다. 저 지난주에 왔을 때는요, 네. 저 그 탈모 치료 잘합니다. 제 옆에 있었거든요. 아니 선거 치러야 되는데 근데- 깜빡했어 보니까 지금. 반대편으로 뒤로 와 있네. 옮겨놓으시더라고. 제 뒤로 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선배는 숨 많으시니까요. 예. 상당히 배력이 있구나.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좀 수습도 해야 되고요. 네. 네. 우리 민주당 지도부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선거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저는 네. 선거를 일단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우리 민주당이 분열하지 않고 단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이 원칙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이 공천이나 아니면 이제 우리 범민주 진영 힘을 합치는 데 있어서 비겁하지 않고 또 우리가 범민주 진영의 맏형이잖아요. 좀 더 함께 손을 잡고 배려하는, 좀 배려, 존중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원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머리 없다고 상처받을까 봐 이렇게 배려해 주시는 것처럼 이런 배려와 존중이 오늘 있어야 제가 방송 원팀이 들으신 분들 됩니다. 알 때 곳곳에 배려를 제가 많이 했죠. 그런 말씀 드리면서 예.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